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오늘은 저희 소수정의 강의를 수강하신 카페 닉네임 원더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캡틴님 구매대행 강의를 2월달에 수강하고 지금 반년차 전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더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매출은 오픈마켓 다 합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2천만 원 중에 마켓 비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거의 80% 이상이 쿠팡 매출이고 나머지는 뭐 스마트 스토어, ESM, 11번가 그냥 다른 것들 다 매출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2월달까지 배우고 나서 네. 3월달 초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선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네. 근데 3월 말부터 해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하더니 네. 첫 번째 달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다음 달에 한 800에서 1000 정도 되고 네. 그 이후로 조금씩 성장을 해서 지금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상품 개수는 혹시 몇 개로 달성하신 매출인가요? 저 지금 상품 딱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상품 딱 하나로 네. 월 매출 2천만 원 네. 내셨다? 네. 정말 대단하신데 그러면 이 제품의 마진율은 얼마나 될까요? 마진율은 한 20에서 25% 정도. 그러면 뭐 저희가 광고 돌리고 이런 거 네. 광고비 쓸 거 다 쓰고 부가세를 제외한 네. 마진이 뭐 20에서 네. 25% 정도 예, 된다. 그 정도. 그러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으시는 거네요? 예, 맞아요. 요즘에 뭐 많이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월천 번다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되게 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대표님 생각이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에 머니캡틴 대표님께서 저한테 인터뷰 제의 주신 것조차 사실 좀 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대표님도 뭐 3개월에 8,800이고 다른 나오신 분들은 막 월 매출 1억을 찍고 계시고 하니까 네. 저는 그냥 나도 나중에 1000 찍으면 가야지 아니면은 나중에 효자 상품 한 5개 만들고 찾아뵈야지 이러면서 많이 숨어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 그래도 요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이만큼 하고 싶다 하면서 점점점 커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뭐 맨 처음부터 내가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곧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좀 또래들보다 빠르게 여러 군데를 경험을 했었어요. 네. 직무 자체도 막 영업, 회계, 총무 해보고 회사도 뭐 중소기업이랑 외국계 기업 좀 여러 가지 화이트 칼라 뭐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많이 찍먹을 해봐서 네. 직장 생활 한 7년쯤 됐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40이 되어서도 이 비슷한 상황에 그냥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조금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게 뭔가 내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네. 주식장도 너무 좋았었고 네네. 너무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기는 하지만 네네. 2년 동안 많이 여기저기 헤매기도 하고 좀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무슨 다른 뭐 구매대행 강의 말고도 뭐 온라인 커머스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나라에서 해주는 뭐 도움 교육 기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좀 경험을 해보다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기왕이면은 제 시간이랑 제 몸뚱이가 어디에 묶이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기준이 생겨서 가장 그냥 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매 대행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퇴사를 하시고 뭐 2년간 이것저것 많이 정처 없이 네, 그렇죠. 떠도시다가 네. 그때 이제 받으셨던 사실 월급도 궁금하거든요. 그때가 몇 년 전인데 연봉 한 5천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제 또래 중에서는 네.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뭔가 이렇게 살기 싫다. 내 거를 하고 싶다 네. 라고 생각해서 나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사장님한테 무슨 말씀 드리고 제가 퇴사를 하고 싶다 얘기했냐면 사장님 저는
100억을 벌고 싶습니다. 100억을 벌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뭔가 붕어빵 장사를 해도 내 붕어빵 하고 싶다. 그냥 이런 마음이니까 양해 부탁드린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너무 창피하고 사장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퇴사를 하시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온라인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네네. 그랬을 때 뭐 성과가 별로 안 나오셨었나요? 성과 자체도 그렇고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은 물론 일도 나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고 아닌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다 보니 이거를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은 있지만 자세히 뭐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없었던 거죠. 네네 맞아. 저도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만 있지. 네 맞아요. 사실 구매 대행을 제가 하면서 이제 이런 방향,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길도 있구나 네네. 하면서 점점 그 방향성을 잡아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실 때 그럼 그때는 부업이셨던 거예요? 전업이셨던 거예요? 이제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네. 잠깐 야쿠르트 배달 알바를 몇 개월 정도 했었어요. 몇 개월이요? 난 7개월 정도. 진짜요? 네, 그 전에 그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야쿠르트 배달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이제 그 모닝캐팅 대표님 거 강의 같이 들으면서 좀 이제 내 사업 시작을 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야쿠르트 배달을 하시면서 네네네. 했다. 네네. 대단하신데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네네. 그건 이제 새벽에 그러면 아침에 다 끝나니까. 오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그쵸. 나머지 시간에는 뭐 강의 들은 그런 숙제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상품도 찾아야 되고 네네.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도 되게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직장을 다니시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또 만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에 쉬인 것 마냥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고 진짜로 스스로가 돌아서 생각하면 부끄러울 만큼 기준을 잡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그런 중에 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뭐 강의도 듣고 뭐 이런 분들 멘토분들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연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머니캐팅 대표님 강의를 보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흘러 들어오게 된 건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온라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맞죠. 아이템 위너를 뺏어가지고 매칭을 막 하고 맞아요. 사업자를 한 10개를 내가지고 이렇게 막 상품을 많이 올리는. 상품을 올린다든지 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일단은 내가 상품에 자신이 없었고 그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있을지언정 멀리 가지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그냥 기준을 가지고 흘러 들다 보니 딱 맞는 분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지금 상품 딱 하나로 네. 이렇게 매출을 내고 계시는데 네. 상품을 추가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네. 처음에는 좀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만족했다는 거죠? 네, 그쵸. 제 목표 자체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알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만 안 하는 정도 그리고 전에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월급만큼만이라도 좀 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키워서 몇 억을 벌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돈이 벌리지 않을 때 엄청 불안하고 이게 되긴 되는 건가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있다가 점점 이제 우상향을 하고 얘가 자리를 잡으니까 되게 그냥 그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막 책도 읽고 이러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 했던 상품이 네. 잘 됐는데 이제 다음 상품이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첫 번째 상품에 제 정신을 진짜 많이 갈아 넣었거든요. 네. 정말로 상세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이거 이후에 무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만
CS도 다 대응이 가능하고 저 이 상품 관련된 매뉴얼만 4개예요. 전문가시네요. 거의. 네, 상품을 거의 만드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초기 불량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수리를 해가지고 도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상품에 애정도 깊고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뭐 아이템으로 소싱을 해가지고 뭐 키워드를 찾을지언정 마음에 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좀 성에도 안 차고 내가 이만큼 몰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로 매출을 내는 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 네. 단점은 만약에 그 상품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매출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더 키우기 위해서는 상품을 꼭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번 기회로 상품을 꼭 추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상품 하나로 그래도 이렇게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고요. 네. 그 좋은 상품, 그러니까 제품력 위에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제품을 사지만 이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둘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상품가에 이 사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정도의 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비스 자체도 그냥 왜 누군가 결제를 했으면은 그냥 결제했다 띡 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배송 완료 어떻게 될 거고요. 중간에 심심하시지 않게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문자도 꽉꽉 채워가지고 엄청 그냥 귀찮을 만큼 LMS로 꽉꽉 채워서 보내고 도착해서도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지금 뭐 리뷰 이벤트 이런 거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라 이러면서 안내 문자 한 번 더 보내고 그런 것들이 물론 제품이 좋아서인 게 첫 번째이겠지만 그런 뭐 후기를 남긴다거나 전 재구매율도 꽤 높아요.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대표님도 결국은 제품력은 기본이고 고객 만족을 어떻게 보면 최우선 가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됐겠네요. 네. 요새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행위를 되게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셀러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아예 뭐 꺼놔라, 뭐 CS 번호를 뭐 적지 말고 뭐 네이버 톡톡으로만 뭐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 볼 때 혹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CS 대응하고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매출을 빵빵 올리고 하면은 뭐 그거에서 만족을 느끼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분의 선택이 맞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영업직에서 잠깐 일을 했었을 때도 제가 제 상품에 떳떳하고 내가 내 거를 누구보다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팔아도 기분이 되게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저 그런 데서 좀 성취감을 얻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것 자체는 이제 팔기가 싫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점점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지금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막 꺼놔라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게 고객분들이 나한테 어쨌든 후기를 남겨주고 리뷰를 남기잖아요. 맞아요. 어찌됐든 나의 스토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상품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 채널 나와서 하시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마지막으로는 네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를 네네.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튜브에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쵸, 뭐 1,000만 원, 뭐 2,000만 그쵸. 원. 우리 대표님도 그쵸? 뭐 3개월 만에 뭐 8천이고 거 대표님도 뭐 1억이시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그랬고 하실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100만 원이라도 더 추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대표님은 500만 원을 지금 그러네요. 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직장에서 받는 500만 원이랑 내가 직접 뭔가를 해서 버는 500만 원이랑 느낌이 조금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안정적인 거는 이제 그 직장에서 받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네. 느낌은 있지만 내가 100만 원, 500만 원을 내 손으로 벌어본 사람이
사람은 아 이거 내가 잘만 하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는데 2,000만 원도 벌 수 있겠는데 오, 맞아. 라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확장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저는 대표님 매출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적은 매출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네. 뭐 월 매출 1,0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이미 그거를 넘기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물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지만 분명히 내가 이 확장성 그러니까 이 안정성에만 머무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네. 60이 되었을 때 그때는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만 사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냥 뭐랄까 많이 흩어지는? 그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제가 결심을 한 것도 저희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직장에 다니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할 때쯤에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있으셔도 이제 나가가지고 나는 뭘 할 수 있지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잘 해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한번 어떻게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이는 먹어서 그때 가서 같은 고민을 하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빨리 고민을 해가지고 빨리 찾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직장을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으니 뭐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대단한 분들 비교해서 저 사람은 1,000만 원 버네 나는 뭐가 아닌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왔어요. 비교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걸 해라.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